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 네. 예를 들어 약간 그런 약간 새 학기 때 새 학교 갔을 때 등교 첫날 막 약간 그런 그랬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 있잖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낯설음. 그런 낯설은 느낌들이 요즘 좀 자주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떨 때 주로 느끼냐면은 제가 음, 그동안 했던 그 습관들의 그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점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났을 때도 막 그런 두근두근 거리면서도 낯설은 느낌이 들고 음, 아침에 밥도 잘 못 먹고 있었는데 밥도 차리고 그 먹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음, 그래서 요게 사실 막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 음, 느낌이 그 음, 물리적인 느낌이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요런 느낌들이 요즘 자주 들어서 좀 신기했었어요. 네. 그 느낌, 그런 변화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면, 저와 같은 현상들이 이제 누구나 겪어요. 여러분들이 뭐 명상에 관심 있고 뭐 책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많이 이론적으로 듣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뭐 알아차림을 한다, 사티를 한다 했을 때, 대상과 내가 분리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제 그런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는 그 변화입니다, 그게. 이제 그게 발전해 나가면, 어,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많이 하고 뭐 나름대로 관심 있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이 익숙해요. 뭐냐면, 나를 알아차림하는 존재가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알아차림하고 있는 존재를 또 알아차림하고 있는 어떤 존재를 또 뭐 어떤 상황을 또 뭐 알아차림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막 자꾸 소급돼 가요. 근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대상과 내가 분리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면 무슨 큰 그 알아차림에 경지가 온 것 마냥 이렇게 뭐 좋아하는 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거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온 것이 아닌데 본질적으로 대상관계가 딱 자동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의 멘탈 상태가 된 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니까 그 수행이 진척이 안 되겠죠. 더 제대로 깊게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의식이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그 업식이 작용된 감정의 그 얼룩진 거죠. 지배된 형태로 의식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 의식으로 작동되는 기능이 이제 거의 마비되다시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바램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탐진치, 삼독신 같은 거. 그런 것이 이미 점령된 의식으로 그냥 삽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내 욕망이 투영된 거, 내 관심 받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어, 나 이거 하고 싶었어, 이쁘게 보이고 싶었어, 뭐 잘나 이런 욕망이 완전히 물들은 의식 상태예요. 그 의식으로 거의 사는 거야, 90% 이상이. 그러니까 그 상태가 익숙하죠. 그 상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느낌도 그 오염된 상태죠. 오염된 상태로 느낌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90% 이상 오염됐던 게 점점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느낌도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공간을 감지하는 것도 그놈이 물이 든, 그 탐진치가 물이 든 놈이 바탕이 돼서 그 공간도 감지를 해요. 판단도 그렇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모든 판단도 다 그 탐진치, 그러니까 중생심이라고 그럽시다. 중생심이 이미 개입된,
그게 주인이 된 판단의 현상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이, 가짜 주인공이 이제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거야.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순수 의식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수 의식체가 그대로 느껴지는 공간을 느끼고, 예를 들면 느낌을 느끼는 그 감각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왜 회복된다고 제가 말을 할까요? 원래 있었으니까. 언제? 날 때부터. 그렇죠. 원래 날 때부터 있었는데 그런 의식의 느낌의 상태를 경험을 했다, 못했다. 아, 경험을 했었으니까. 네, 그렇죠. 경험을 했었으니까 그래요. 언제 했을 것 같아요? 아기 때 했지 네, 않았을까요? 아기 때 했어요. 제가 말했던 애가,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 한 3, 4살까지 뇌가 무한급수, 기하급수적으로 세포 분열을 한다 그랬죠? 그때, 그때가 그런 의식의 상태예요. 순수 의식의 상태. 거의 순수 의식. 100% 순수 의식의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업식이 전생의 업식 또는 엄마의 유전자의 영향을 또 받았기 때문에 개입하지만 그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한 90% 이상은 순수의식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딱 봤을 때,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보잖아요.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이 눈을 뜨고 시각이죠. 시각으로 뭘 보는 거하고 그때 그 순수의식 상태에 있을 때 시각으로 본 거하고 달라요. 같을 것 같죠,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또 이게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낯설다고 느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3기 세 파트를 줌 수업을 지금 수행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젊어요. 그러니까 젊은이, 중년, 노년층 정도 이렇게 세 파트로 제가 이 줌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연령대별로 제가 지금 다양하게 이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어, 이 나이가 많이 들은 중년 이상 뭐 이렇게 노년 뭐 이런 분일수록 지금 그 순수 의식 상태를 회복하거나 경험되는 게 너무 늦어요. 잘 안 나타납니다. 너무 굳은 거야, 이게.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영숙님 같은 경우는 그쪽 부류에 속하는데, 그게 지금 스님 하는 말이 이게 뭐 이렇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어때요, 고영숙님? 실감이 나요, 선생님. 아, 실감이 나요? 그러면 아주 다행이에요. 너무 맨날 영숙 보살님 디스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디스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똑같이 훈련시키는 거니까 고영숙 보살은 여기 와서 이제 모니터 하면서도 이제 아주 혜택을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예. 재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러나 계속 그렇게 의식은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진치 물이. 계속 어느 파트든 관계없이. 근데 여러분들은 제일 아직 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좀 빨리 빠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좋아해야 돼요. 낯설어하고 뭐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만, 그럴 때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은 걸 봤는데 또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이런 거 알아차림 잘하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때그때 단톡이나 아니면 개인 메모를 해놓은 게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톡이나 밴드 이런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계속 알아차림한 내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알아차림 수행에.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계속 피드백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계속 순간순간에 계속 알아차림한 걸 드러내야 돼. 말로 드러내니까 소리로 드러내든 시각적으로 드러내든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댓글 올리는 거죠. 문자로 쓰는 거.
그거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님 밴드 초대하시면 어떨까요? 저희 밴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알아차림 밴드를 이제 이 수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사람도 들어오고 그렇게 그랬는데 이게 정말로 어떤 금기가 되지 않으면 예, 밴드 계속 수행을 오래 못 해요. 그래서 금기가 됐을 때 이제 그래서 전문 밴드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야 돼요. 음, 다른 어떤 정도의 뭐 신심도 있고 뭐 수행도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 사람도 이 밴드에 들어오면 오래 못 해요. 대부분 중간에 나가버려요. 뭐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매번 알아차림한 것만 그냥 밴드에다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어, 이거 갖고 수행이 되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습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과제가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 일상을 반복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리고 궁금한 네, 것도 있는데, 네, 최근에 제가 운전으로 서울을 갔다 왔는데, 운전을 한 지 이제 3주 정도 됐거든요. 3주에서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냥 왠지 한번 약간 객기처럼 왠지 너무 서울을 운전해서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갔었는데 처음에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이제 점점 서울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정말 고난과 역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겨우겨우 집에 왔는데 잠들기 전에 그 이제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음, 그 무서운 감정들이 딱 막 계속 잠들기 전에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무서웠었어요. 음, 그리고 그런 경험을 처음 했었어요. 딱 음,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중에 그런 위험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게 이제 사고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게 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게 왜 떠오르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운전하면서 그런 일이 있고 또 잠들기 전에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그럴 때 그냥 어떻게 반응을 하면 될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놀란 거잖아요. 그러면 저게 놀란 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가 다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알아차림의 힘으로 그걸 직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이 생각만 해도 갑자기 자기 전에 둥둥 한다면 그 쿵떡쿵떡 하는 거를 직면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좀 강하지 않은 거는 직면이 되는데 좀 심하게 충격받았거나 이러면 직면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의지처가 필요하거든요. 그 의지처로서 이제 그 연불선이 수행을 그래서 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 수행은 필히 연불선 수행하고 병행해야 돼요. 그 연불선을 계속해서 자성연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 머리에서 만약에 내가 관세음보살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냥 내가 입으로 관세음보살 하고 있지 않은데도 머리에서 관세음보살이 계속 맴도는 상태, 그걸 이제 자성연불의 상태라고 그래요. 그 정도까지 될 때까지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자기 그 연불 소리를 알아차림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두려움이 났을 때 그 두려움의 그 감정이잖아요. 감정에 이미 내가 이제 매몰된 거야. 그랬을 때 힘을 발휘해주고 의지처가 되는 게 그 자성연불의 상태가 그때 바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때 두려운 영상 그 심정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연불의 상태가 재생이 되면서 그 두려움을 연불로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연불선의 또 핵심은 뭐냐면 회피하는 연불이 아닌 거예요. 직면하는 연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트라우마가 일어났어. 설명을 할게요. 그림을 그려서. 색깔이. 어, 이제 트라우마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럼 나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뭐에 빠져 있는 상태야?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네, 트라우마, 감정이에요, 감정. 두려운 감정, 놀란 감정. 그거가 나를 완전히 다 엄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성적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상태는. 그 트라우마의 감정이 조금 진정돼야지 뭐 생각이 일어나. 아, 이제 정신 좀 차릴까 뭐라든지 뭐 이게 다 허상이야 뭐 이런 이성적 생각이 일어나. 그때는 이미 트라우마 감정이 극한으로 올라왔다가 어차피 일어난 거는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얀 곡선을 이렇게 소멸되는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어느 정도 진정됐을 때 이때 여기서 생각이 이성적인 작용이 요때 힘을 발휘하고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만큼 팍 일어난 거는 해결된 거다, 안 된 거다? 어? 감정이 일어난 거는. 이 본질적으로 이건 하나도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에너지가 약화됐으니까 이렇게 하얀 곡선을 내려서 감정의 강도가, 두려움의 감정이 약해지니까 이성적 작용이 생각이라는 게 이제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때 되면 이제 뭐 대책을 세우잖아요. 어쩌고, 뭐 어떻게 해결하고 어쩌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어차피 하향 곡선을 타고 있었으니까 어때, 이 감정은? 어차피 개입 하나 안 하나 어떻게 되죠?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내가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운 그 힘을 얻어서 이 감정이 지금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트라우마 재생되는 건 지금 내가 인위적으로 얘를 해결한 게 지금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트라우마가 쭉 일어났다가 임계점을 넘으면은, 변곡점을 넘으면 그냥 어차피 에너지이기 때문에 완화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도 해결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또 똑같이 쭉 일어났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일어났다가 이게 좀 이렇게 바로 변곡점이 직선은 꺾기점이 아니겠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됐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으로 해결했던 방법은 근본적으로 하나도 해결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기는 어떻게 판단해요?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감정화가 이렇게 뭐 두려움을 예를 들게요. 두려움이 팍 올라왔어요. 내가 두려움 상태에 이제 매몰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연불선이라는 게 이렇게 작동이 돼야 돼. 그러면 지금 어떤 뭐 감정이라고 할게요. 감정이 두 개가 일어났죠. 연불선의 습관이 안 들 때는 뭐만 일어났어요? 감정 하나만 일어났죠?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렇죠? 그런데 연불선을 계속 증득시키면은 연불이라는 감정은 아니지만 다른 에너지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생기면 서로 이 상호 간에 간섭 현상이 일어나. 이게 연기법이기도 해, 또 이게. 연기의 원리이기도 해. 그러면은 이놈이 서로 이제 이게 또 변증법적 정반합의 원리도 또 여기에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이론을 얘기 안 합니다. 이론을 하면 여러분이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얘가 섞이겠죠, 이게 두름이 섞이죠. 그러면은 전에는 상관적인 연불이라는 에너지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감정에만 무조건 빠지지만, 연불이라는 새로운 에너지가 이놈이 발생이 돼가지고 둘이가 서로 상쇄하든지 무슨 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그 상태에 내가 또 매몰되겠죠. 원리를 알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에너지 중에 뭐 예를 들면 감정은 나쁜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칩시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고, 연불에서 올라온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이제 쳐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부정적인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발휘되지 않겠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도식적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 에너지가 원래 하나예요. 음. 이 두 에너지가 하나야, 원래.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화되면은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는 거예요? 긍정적 에너지로 환원 전환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물리치는 게 아니야. 얘를 누르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쟁이 아니야.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 보존의,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이고 이제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이 있어, 공이. 공이 빵빵히 공기가 찼는데 이쪽을 꾹 눌렀어.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이만큼 부피가 줄어드는 건가요? 공이? 풍선이? 아니죠. 얘가 찌그러지는 만큼 어때요? 반대쪽에서 이만큼이 똑같이 나오죠. 응? 이게 총량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번뇌, 번뇌가 볼이다. 뭐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거 좀 아는데 번뇌라는 건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거고 볼이라는 건 깨달음이에요. 서로 이제 상반되는 거죠. 근데 그 두 개가 같다라는 게 이제 불교 사상이에요. 이제 깨달음, 볼이라 그러면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깨달음 뭐 이런 거 합시다. 깨달음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게 뭐냐면 번뇌하고 깨달음은 분명히 서로 상반되는 거잖아요.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전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되는. 전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이 여기를 꾹 누르니까는 여기가 소멸된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고 이쪽으로 그만큼 불쑥 나오는 것처럼 총량 법칙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알아차림 한 거나 질문 사항이라든가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음, 약간 딴 생각도 많이 떠오르므로 알아차렸습니다. 네네. 또,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딴 생각이 일어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는 자기 기준과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분. 사실 저도 요새 저는 뭐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너무 노력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금 이론에 공감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있어서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크니까 네. 좀 더 진취적으로 뭔가를 행하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자기가 무슨 판단이 일어났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죠? 판단을 버리라고요? 판단을 버려라.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그 생각이 다 판단이야. 판단을 했을 때 마음을 어떻게 써보라 그랬죠? 그 알아차림? 제가 한번 감정을 판단했어요. 음. 뭘 알아차림? 감정을 알아차림을 해라고. 감정을 알아차림하라. 네, 다 맞는 말이에요. 의도.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유비님이 나는 긍정적인 쪽으로 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쪽으로 애를 씁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판단한 거죠? 네, 판단한 그래서 거예요. 근데 또 결심까지 한 거고. 네, 그랬다면 그거의 의도를 보는 연습을 하라고 했죠.
모든 판단에는 강력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 그렇게 할 거야의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아, 그 뿌리가 의도거든요. 의도 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상황이, 음, 그러니까 제가 제 또래들보다, 그러니까 나이로 쳤을 때 네, 준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같은 제 대학교나 같은 과나 그런 비슷한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정말 그냥 놀았던 사람이고 뭐 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그래서 피상적인 면으로 봤을 때 사회에서 저를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채용시킬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 시장에서 거의 윗선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저를 되게 괴롭혔었고 음, 그런 피상적인 문제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것도 의도예요, 의도는. 근데 네. 의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 겹으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1 의도가 있어요. 고통도 제1 고통이 있고, 의도도 제1 의도가 있고, 그 제1 의도를 살짝 비껴나서 이제 포장하는 거죠. 포장해 제2 의도화 시키고, 제3 의도화 시키고 이래요. 어, 방금 건 제 2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뭐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냐면, 의식 작용의 패턴을 지금 자꾸 다른 패턴을 연습시키는 거지. 어떤 내용을 뭘 발견했네? 그 내용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대전제를 제시한 게 뭐죠? 내가 무슨 판단을 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방금 했는데, 의도를 파악해라. 그렇지. 의도를 파악하는 쪽으로 마음을 그렇게 쓰라고. 지금 스님이 이런 전제를 여러분한테 준 거는 목적이 뭐냐면 마음 쓰는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금 스님 말을 딱 듣고 어 의도가 뭐지? 의도가 뭐지? 나는 이런 판단을 해서 이게 옳다고 이렇게 직진이죠. 이거를 실천하는 쪽으로 이렇게 힘을 썼는데 스님은 그쪽으로 힘쓰지 말고 뒤로 힘쓰라는 거죠. 의도 쪽으로 가는 쪽으로 신경을 쓰라는 거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신경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여러분의 의식의 패턴이 바뀌지. 의식의 패턴이라는 거는 생각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서는 의식의 패턴이 안 바뀌어요. 애를 써야 돼, 애를. 노력을 해야 돼.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스님이 그렇게 하래. 코치가 그렇게 하래. 근데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 축구 코치가 이제 내가 슛을 쳤어.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차지 말고 이렇게 차봐. 그러면 축구 코치가 제시하는 걸 정확히 알고 그렇게 찹니까? 잘 모르고 찹니까? 응?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김지영님. 그냥 하라니까 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때 무엇이 사용된 거죠?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신체적으로 무엇이 사용된 거죠? 에너지? 그렇지, 신체적인 에너지. 에너지? 그렇지, 에너지. 근육을 쓴 거야. 여기에 스님은 항상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꾸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라는 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모르겠는데 방향이 너 지금 직진하고 있는데 유턴해. 지금 스님은 그렇게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모르겠는데 유턴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야. 그쪽으로 근육을 쓰는 거고 에너지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지금 유턴했나? 이게 좌회전한 것 같은데 우회전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실질적인 그런 의식의 에너지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라고 나는 반복을 시키는 거고 여러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육이 생기지. 여러분 팔굽혀펴기 반복으로 해야지 여기에 근육이 생기지. 한두 번 했다고 근육이 생기나요? 의식의 근육을 지금 만드는 건데. 자, 이렇게 이 말 음, 들으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해야 돼. 지금 김정님은 지금 첫날이라서 지금 아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게 잘 모르겠고 의문이 들고 뭐 알아차림 된게 있으면 알아차림한 걸 얘기하고 의문을 얘기하고 자꾸 알아차리겠습니다. 음, 네. 저 일단 제 1순위 의도는 뭐였는지 알아차리겠습니다. 뭐예요?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진심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가장 큰 의도였어요. 네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표현을 해야 좋은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음, 그 진심을 묵혀서 막 고이 모아놨다가 음, 어떻게 한번 아름답게 정제를 해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정말 많이 네. 계속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노력을 지금 했는데 그게 노력을 했는데 내용에 빠진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아서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우울함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볼까 하다가 음. 저의 그런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조차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저 속인 거죠, 스스로. 네, 그런 SNS로. 네.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근데 생각을 그런 노력이 중요한 했었어요. 거예요. 그런 노력이.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알아차림한 내용에 빠져 있는지 스님이 말하는 의도대로 자꾸 그렇게 힘을 쓴 것, 의식의 전환에 힘을 쓴 것에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를 어떻게 스님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그 알아차림한 내용을 발표할 때하고 여러분의 미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 음. 힘을 쓰는 쪽으로 내가 경험이 됐거나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은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려는 의도가 잘 안 일어나. 네. 그러니까 내용의 의미를 별로 안 두는 거죠. 근데 내용에 빠진 사람은 내용을 디테일하게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내용에 빠진 거예요, 그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정신의 에너지를 쓰는 쪽을 놓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스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신 에너지 쓰는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쓰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미소가 나와요. 기분이 좋아. 그걸 이제 환희라고 그래.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미소가 나. 내가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근육을 조금씩 만든 사람은.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제가 제시하는 건. 실제죠. 자, 김지영님 알아차림한 거 이야기해 보세요. 네, 아까 전에 스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제일 생각이 남는 거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불교 동아리 지금 회장으로 이런 동아리에서도 항상 부원으로 참여를 했지, 회장으로 하는 거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뭐 운영진들하고 같이 어떻게 콘텐츠를 짤지 그런 고민들도 하는데 저랑 살짝 방향성이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님처럼 이렇게 뭐 법우님들하고 같이 고민 상담하고 음, 그러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법우님들은, 다른 운영진 분들은 어, 그런 활동보다는 그냥 음, 같이 뒤풀이하고 모임 조성하고 음, 그렇게 해서 친해지는 거
불교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당연히 이해가 가고, 음, 그렇던데, 제가 불교 동아리 만든 목표는 살짝 이런 거거든요. 서로 고민 털어놓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아직까지 내가 그런 행동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한 살짝 부정적인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이제 제가 통학을 하는데 이제 스님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보면서 음, 이렇게 조금 힘들 때는 살짝 위로도 받고 싶고 그래서 음, 댓글도 달고 그리고 뭐 스님께서 뭐 광명진언이나 뭐 관세음보살 연불로 이렇게 하면서 이겨나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항상 그래도 뭔진 몰라도 그 마음속으로 항상 따라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고 싶다는 그런 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어떻게 하랬죠? 그 끝맺음을 있습니다. 했습니다. 잊어버렸네. 종교로 미루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있어요. 있어요.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고 있는 그런 생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림합니다. 그런 아, 판단을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림합니다. 이렇게 이게 습관이 엄청나게 말의 습관이 중요해요. 음. 아, 그러니까 저렇게 아, 뜬금없이 뭘 알아차림했으면 중간에 튀어들어도 뭐 아, 아주 저는 그걸 반겨요. 네, 알아차리겠습니다. 네, 유레카, 뭐라 그러세요? 유레카다. 음, 그냥 솔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음, 뭐든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그런 환희가 들었어요, 방금.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일단은 이런 비슷한 환희가 들었던 순간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제 스스로의 그런데, 행동, 예. 근데 유비님 이제는 어떻게 수행을 높여가야 되냐면, 어, 그렇게 알아차림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서 끝내야 돼요. 아,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또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알아차림의 공력이 사라져. 아, 그 내용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사라진다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환희를 느낀 에피소드를 말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이 제시하는데도 이렇게 말을 안 됐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그 욕구가 방금 알아차림한 거를 다 녹여버린다고. 아, 까먹는다고. 유레카다. 또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한 번 더 됐어요. 오늘 그냥 김김 유레카로 가겠습니다. 그래. 네. 김 유레카 유레카로 개명해야겠다. 음.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똑같아요. 그런 거를 알아차림합니다라고 똑같이 어미를 그렇게 바꾸는 걸 계속 습관을 들여야 되고, 어. 유비님도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미세한 의식의 속임수를 코치를 받지 않으면 99.9% 속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행도 잘 되고 있고 어느 경지도 되고 있다라고 계속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이론서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내용을 보면은 다 맞거든. 사실 맞아요. 그 겉에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는 100% 확신하는 거야. 나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그런데 이런 의식의 흐름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택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법상이라고 아, 해요. 법상. 그러면은 저는 제가 알아차림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꾹 참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참고 그걸 더 보는 거야. 아, 그 상태를. 되게 막 그 이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 스님이 인정도 안 해주고 또 뭐 참으라 그러면 막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관하는 거야. 계속 보는 거야. 그게 알아차림의 확립이에요. 그게. 저 방금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다는 사실을 아, 알아차림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수념처, 사념처 중에 수념처에 속하는 거야. 느낌을 알아차림한 거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코치가 돼야 돼요. 그거를 또 막 서술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알아차림 아주 정말 귀중하게 알아차림에 대한 그 공력이 그 근육이 말하면서 다 근육이 흩어져. 근데 지는 말을 화려하게 말하고 디테일하게 했으니까 더 확장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 지금 너무 기뻐요. 근데 아까 방금 얘기했죠, 제가? 네.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자기가 자꾸 기뻐진다고, 환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환희가 일어나요. 네. 환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기쁨도, 계속 말하는데 웃기네, 그냥. 그 알아차림만 하고 또 그 기쁨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또 알아차림의 유지를 해야 되고. 이게 엄청난 코치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빠사나나 사티 수행이 기존에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하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도를 못 해요. 이렇게 스님처럼. 잘났다는 게 아니라 차이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도자가 이런 의식의 미세한 흐름, 속임수를 모르기 때문에, 경험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렇게밖에 지도를 못 하니까는 그 지도자 밑에 있는 후학들도 의식의 이런 섬세하고 미세한 부분들을 감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직관 통찰이라는 게 자동으로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김주영 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코치를 해주자면은, 본인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죠? 나는 이런 형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 가는 거야. 그 마음이 불편하죠? 네. 그 마음이 불편할 때는 뭐를 보라 그랬죠? 방향이? 의식의 방향이? 역행수행? 예, 역행,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반대쪽 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네? 이게 아니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봐야 돼, 기준. 그럼 본인이 무슨 기준을 갖고 있죠? 제가 동아리를 일단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 뭐 놀고 그렇게 해서 지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궁극적으로 한 거는 불교 군종병이라는 보직을 하면서, 이제 스님이랑 같이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토해냈을 때, 스님께서 명확한 솔루션을 저한테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그게 저한테는 이제 힘이 됐고, 그럼 이렇게 나도 힘을 받았으니까 학생들 또한 여러 스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힘을 받을 수 있겠지 해서 네,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고, 네. 그런 네. 기준이 있음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이렇게 맺어야 돼요. 그런 기준이 있음을 이제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스님이 분명히 기준이 뭔지를 질문했는데도 본인이 얘기하다 보니까는 뭔 얘기한지도 모르죠. 그렇죠. 이게, 네. 이게 우리 의식이 얼마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가 또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죠? 본인은. 네. 그러면 그 기준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준이 없고 그 사람들하고 그런, 지금 이제 저 법우들하고 그런 이제 토론이 됐고 그랬을 때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내려놓으면. 기꺼이 할 수 있죠. 그럼, 그러면 일단 마음이 불편한 거는 해소됐네요? 해결됐네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내 마음이 불편한 거, 내 마음이 불편된 거는 무엇에 속박된 거죠? 네. 족쇄예요, 족쇄.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경우든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 있다. 그 삶을 살으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조건에도 나는 걸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은. 아, 부처님은 그걸 발견한 거고. 그래서 이 수행의 알아차리겠습니다. 세계는, 그래서 이 수행의 세계는 세속의 도덕적 기준, 시시비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먼저 잣대질을 하면 안 돼요. 수행은 그거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도덕과는. 옳고 그름이 그게 정해진 옳고 그름 없죠? 사회, 문화, 지역에 따라 다 다르죠, 옳고 그름이?
정의가 다르죠? 그거는 그야말로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거가 먼저 우선된다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전에, 그거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할 게 뭐냐면은 해탈의 관점이에요. 내가 무엇에 속박돼 있느냐. 그걸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걸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족쇄부터 풀어야 돼. 내가 족쇄부터 풀린 상태에서 무슨 시시비비를 따지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내가 일단 족쇄에 걸린지도 모르고 이미 걸려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뭐를 재단한대.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진대. 그게 중생 삶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꼬이는 거예요. 맨날 걸리는 거지. 내가 이미 족쇄를 차고 있어서 뭘 하니까 매사 일이 걸려 있지. 그 족쇄가 아니라도 이미 내가 내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뭐야? 너 족쇄부터 봐라 이거야. 너 족쇄부터. 너 족쇄부터 해탈해라, 해방해라 그 얘기예요. 그게 오늘 조견하라는 반야신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초기 경제는 자기를 섬으로 삼으라, 자등명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기준은 이겁니다. 항상 나를 먼저 돌이켜서 내가 무엇에 지금 속박되어 있는가. 그거를 즉시 확인하고 최대한 그 족쇄부터 푸는 일을 일단 먼저 목적을 거기에 두고 그 바깥의 일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할 때는 하더라도 목적은 여기 내 족쇄야.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요거 잠깐 세속일 약간 멈춰놓고 내 족쇄부터 풀어도 돼. 그러면 그때는 족쇄 쪽에 집중하면 빨리 풀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푸는 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 족쇄 푸는 거를 제일 우선으로 놓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생활 하면 돼요. 그러면 저 다 잘 하나 풀립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네. 그 알아차림 한 거랑 비슷한 건데요. 뭐 알아차림 한 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고 누군가가 내가 오늘 뭐 화분 하나 사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 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너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진짜 기분 좋은 것 같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판단이잖아요. 그걸,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좋은 거 같네? 그 말을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거기 뭔 의도가 있죠? 평소에는 기분 좋은 틀을 안 내다가 이번에는 되게 기분 좋아하네. 신기하다. 말도 하네? 왜 네라고 하죠? 본인이? 거기 뭐가 전제된 거죠? 그게? 평소에 우울해하던 사람이다. 응? 평소에 기분 좋은 티를 잘 안 내죠. 너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을 내가 이미 다 판단하고 있다란 게 전제된 말이죠, 그게. 네. 네. 상대의 어떤 가치나 그것을 누가 다 판단해 놨다고? 네, 제가요. 네. 내가 판단을 했어요. 아, 내가 판단했으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냥 나오는 말이 없어요. 나의 의도가 항상 담겨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또 저는 당뇨 걸렸는데 고모님이 맛있게 김밥 드시는 거 보면서 저는 당뇨 걸렸는데 저 사람 맛있게 김밥 먹네 부럽다라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제 판단이잖아요. 저는 제 상태랑 고모님이 맛있게 김밥 드시는 거는 뭐 연관을 짓는 거는 제 기준에서 지은 거니까 네. 뭘 물론 알아차림했어요? 제 감정을 알아차림한 건 맞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고모님한테 되게 미안했었어요. 음. 그런 감정이 드는 걸 알아차림했습니다. 근데 잘 알아차림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에도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김밥을 좀 안 먹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을 했다는 걸 알아차림했어요. 그래, 아주 솔직하게 잘 알아차림했네. 네. 근데 이거를 아주, 말씀, 아주 훌륭한 거야. 그런 태도는 아주 훌륭한 거야. 네. 이거는 너무 솔직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알아차림 해야 되는 수업이니까요. 당연하지, 그렇게 지 근데 보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를. 전 몰랐어요. 의식에서는, 의식에서는 몰랐는데, 무의식에서는 알았어요. 어, 저 사람이 자기 불편한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를 무의식에서는 알았다고. 어. 음. 그래서 이거는 비교를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웬만하면은 남한테 표현 안 하는 게 그렇죠. 그냥 알아차림만 좋을 하고 것 같아요. 지켜보는 훈련하는 게 아주 좋은, 지켜보는 게. 일상에서 좋은 수행이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바로 황급히 카메라를 끄시는 거 보고 너무 죄송했거든요. 네. 이건 그래서 약간 유머였는데. 그래 유머였었다면은 뭐 유쾌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유쾌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지금 깊은 우리가 경험을 통한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 여러분 거죠? 지금 여러분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관념적이 될 수가 없죠. 다 내일이 있으니까 방금 경험한 일들이 있잖아. 같이 경험한 일들이죠. 부처님이 제자들과 법이 전해지고 법문할 때가 다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음. 기본적으로 1250인과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스승님과 제자들이 이게 삶이 섞여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계속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이 오고 갈 때 뭐가 오고 간 거예요? 서로의 뭐가 오고 간 거지? 생각? 의도, 아, 의도. 생각, 의도. 음. 생각 밑에 항상 뭐가 있다고? 의도. 의도. 그럼 부처님은 당연히 그걸 알죠. 근데 그 말을 서로 주고받은 사람은 알아 몰라. 여러분처럼 잘.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스님이 안내하고 음. 유도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기 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구성된 게 많아요. 근데 불교학자들은 전혀 이걸 몰라. 지금 스님이 말한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거를 학문적으로만 초기 경전이나 부처님 말씀을 분석하기 바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금강경을 이제 다음 교재로 한다고 그랬죠. 네. 이제 금강경이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 중간 정도 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별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리고 그 안에 나와 있는 그 사상적 흐름도 그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가 좀 섞여 있는 과도기적인 형태로 돼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 이렇게 멘탈 훈련할 때는 정말 좋은 교재예요. 그 교재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멘탈 훈련이 정말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네, 다음은 또 이제 보미님, 오늘 하루 어떠셨고,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저는 다들 흑백요리사 보셨나요? 흑백요리사에 트리플 스타라고 나오는데 음, 트리플 스타가 굉장히 잘생겼다 생각했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팬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흑백요리사가 뭐 이혼을 했는데 이런 알고 보니 안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디스패치의 제보를 보고 음, 난 진짜 얼굴 보다가 망하겠다 라는 걸 알아차림했고요. 네. 이거 알면서도 참 얼굴 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이런 그 족쇄를 알아차림했습니다. 아, 그래, 족쇄 잘 알아차림했었네. 그럼 나는 그래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에게 이렇게 기준을 이거 많이, 녹화되는데 이거 어떡해요 이거 안 올리시면 안 돼요. 너무 창피한데요.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자기 이 부정적인 업식이죠. 업식 그런 것들 있잖아요. 트라우마들을 네.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럼 무슨 원칙이 있냐면 이 트라우마는 이제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n분의 1의 효과가 있어요. n분의 1이요? 네. 아, 이게 다른 내 사람들과 치부를, 나누면서요? 그렇지. 내 치부를 드러내면은 그걸 들은 사람만큼 n분의 1이 돼. 나의 치부가. 오. 소멸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속담 있잖아요. 즐거운 일은 나누면 배가 되고, 음. 힘든 일은 나눠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트라우마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부정적인 업식이나 이런 트라우마를 이제 뭐 소멸시키고 싶은 거야.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6명인데 6명이 듣는 입장에서 그 내 트라우마를 드러내면 6조각이나 예를 들면. 응? 그런데 네. 유튜브나 이런 데 전 세계에서 한 1억 명이 그걸 봤다. 그러면 1억 조각이 나는 거야. 음. 이거 말장난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그런 효과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좋은 거라 생각해야겠네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부끄럽다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난도질 당한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개인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서양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죠. 이게 심리적인 상태에서는 아주 안 좋은 정서예요. 프라이버시 위주로 나가는 거는. 음. 에고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잖아. 에고 중심으로. 그렇죠. 에고가 뭐예요? 나와 너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음. 맞죠? 이렇게 나가 있고, 이렇게 나란 존재가 있고, 이 스킨, 이 라인 바깥은 다 뭐예요? 응? 이 라인 밖은 다 뭐죠? 나예요? 나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려진 이 내가 커요? 이 배경이 커요? 배경이 커요. 그러면 둘이 싸운다면은 지금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무슨 마음이 계속 들겠어요? 이 나라고 이렇게 스킨이 이렇게 규정이 돼진 사람은. 불안한 마음. 그렇지.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죠. 왜냐면 나는 이 나 외의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정말 음. 너무도 왜소한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리적으로 너와 나를 자꾸 구분하면은 나의 불안한 심리는 약화된다, 강화된다. 강화된다. 강화되죠. 강화된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겁이 많은 거예요. 음. 겁이 많으니까는 뭘 가져야 돼, 내가? 총. 총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렵잖아. 그럼 우리나라 저기 그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열사 같은 분은 어때요? 목숨을 어떻게 생각했어? 초기와 같이 버렸어요. 음. 내 에고 중심이면 그렇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못 버려요. 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세뇌를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또는 세뇌를 음. 뭐 당하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멘탈이 간 거죠. 그러면은 그 체면에 의해서 죽는 거죠. 이제 그게 가미가제 같은 이제 일본의 하와이 음. 폭격할 때 비행기로 그냥 가서 비행기 네. 폭격기가 되는 것 자체로. 그러면은 그 비행사들은 어떤 세뇌를 받았어요? 죽음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그렇죠. 명예로운 거다. 그 일본의 신이 있잖아요. 뭐 그에서 뭐 이렇게 네. 하는 게 최고의 뭐 이런 훈련을 받았고. 음. 그 이제 이건 역사적으로 뭐 이야기는 되지만은 그 중에 또 그 한국인도 있었대잖아요. 조선인들. 어. 조선인들도 있었는데 이제 볼모로 잡힌 거예요. 부모가. 음. 그게 일본인 조종사일 수도 있어요. 네가 거기서 인간 폭격기가 폭탄이 되지 않으면
너의 가족이, 부모가 뭐 해를 당한다든지, 만약에 이런 협박을 받았다면은, 그것 때문에 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고집하면은 결국은 고립돼서 죽는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다 생명체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 군중 심리, 군중을 이루어서 사는 거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자나 이런 애들은 상당히 독립적이지만은 그래도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걔네도. 모든 생명체는 공동화돼 있어요. 그리고 우주가 자체가 하나의 의식체예요. 생명체예요.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이게 생리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연 이치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나라는 게 생명을 유지하려면 전부 나 바깥에 있는 게 내 입으로 다 들어야 되죠. 응? 전부 나 바깥에 있는 거, 나 아닌 게 나 안으로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돼. 이 스킨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음. 나의 뿌리는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 있어요? 이 뿌리가. 바깥에요. 바깥에 있어요. 뭐 음식만 그런가? 공기도 내 바깥에 있잖아. 그거 다 내 안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야. 다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나의 생명, 그게 다 내 생명 유지하는 거죠? 그 생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뿌리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린 게 이게 이렇게 나한테로 들어오는 게. 이 뿌리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 아닌 거. 내가 설정해 놓은 거 바깥에. 내가 아니라고 한 그놈이 내 생명이라고. 그놈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 아니란 놈이, 그놈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나는 죽어.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과학적인 거죠. 생물학적인 거고. 정확히 맞는 거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스킨 안에 있는 놈만 나고 이 피부 바깥에 있는 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 물리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나 혼자만 고립되면 무서워서 못 산다니까요. 정신병 와서 죽어요. 스스로 죽어. 자살해. 두려워서.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모든 생명체는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여. 자,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또 알아차림한 거 이야기해 보세요. 김주영님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알아차림한 걸 자꾸 말을 안 한다는 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우린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려면 말을 해야 돼. 알아차림한 거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태연 스님 말고도 주변에서 아는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제일 궁금해했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살신성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 몸을 그냥 기꺼이 바쳐가지고 남을 위롭게 해주는 걸 이제 살신성인이라고 하는데 그때 스님께서 네. 지금 너가 쓰고 있는 안경도 살신성인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던 그 말씀이 뭔가 아까 전에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나 안에서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 밖에서도 충분히 뭐 너를 위해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했네요. 그러니까 저의 이런 말을 듣고 본인 마음 안에서는 그런 생각들, 기억들이 지금 일어난 거를 알아차림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차림한 게 중요해요. 그 내용은 아무런 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알아차림, 그러고 있는 나를 알아차림했다는 게 이게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이게.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힘이 생기면 자존감은 근본적으로 회복돼요. 음, 자존감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건 자신감이에요. 자존감은 생각 바깥의 현상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거.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러니까 생각은 대부분 판단이죠? 네네. 그러니까 판단을 그러니까 판단이 나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오온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야. 판단한 다음이 문제라고. 판단한 다음에 우리 거기에 그 판단과 내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붙드는 거죠. 접착돼 있는 거죠. 집착하는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습관이 들었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판단 안 하면 그건 이제 무기물이죠. 판단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판단하면 즉시 판단과 내가 하나가 돼요. 저 알아차림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요새 가장 고민인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칠칠 맞지 못한 성격이기도 하고, 뭔가 물건을 잘 놓고 다닌다거나, 평소에, 뭐 친구랑 약속을 잡았는데, 그 약속 뒤에 일정이 있는 걸 까먹고 약속을 잡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네, 오늘도 사실 이 줌 수업 듣기 전에 친구들이랑 제가 술 약속을 잡았다가, 그걸 7시에 잡았는데, 그게 뒤에 줌 수업이 있는지 모르고 잡았다가 중간에 양해를 구하고 나왔던 상태였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이 친구와 약속을 저버리고 그 일정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하는 저한테 화가 났었는데 네, 그 화가 난 거에 대해서 다음부터 그러지 않아야지 하고 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왜 그랬냐? 왜 일정 확인 안 했냐? 음, 왜 그러면 저 스스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일정 안 했냐? 좀 정신없어서 확인 못 정신없다는 건 변명 아닌가? 뭐 이러면서 계속 뇌 속에서 제 스스로의 음, 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걸 막으려고 할수록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걸 알아차리겠어요.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그게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온 의식작용의 패턴이죠? 네. 네, 그게 제가 요새 제일 불안하고 강박적으로 사고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제일 힘들고 음,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네. 그게 이제 제일 힘든 거죠. 네, 그게 진짜 힘들어요. 음. 그런데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로운 거는 뭘까요?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바꾸는 게 가장 소중한가요? 가치로울까요? 아니면 그렇게 내가 기본적으로 의식의 패턴이 그렇게 잡혀 있다. 작동된 거를 내가 알아차림했다는 게 가치로울까요? 알아차림했다는 게 더 가치롭다고 생각해요. 네. 100%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아차림하는 게 더 가치롭습니다. 네. 가치롭습니다. 그게 더 네. 가치롭죠. 네. 당연히. 기꺼이 그럼,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집니까? 방금 얘기하면서 기꺼이라는 말이 나온 것부터가 일단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죠. 네. 일단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근데 그렇게 그 기존의 자기 의식의 패턴대로 가니까 불행해졌잖아요. 불행해졌죠. 네, 불행해졌잖아요. 근데, 그리고 뭔가 그렇게 알아차림을 한 사실로 네. 그냥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 했죠. 제가 알아차림한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좋은 걸 알아차림했던, 뭐지? 긍정적인 걸 알아차림했던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럼 가치 있는 건 뭐예요? 뭐란 얘기죠? 알아차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을 알아차림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에요. 발견한 거네요, 보석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 저도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알아차림 하나 했어요. 네. 저 그 유빈님이 계속 그 스스로한테 검열하고 네. 음.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공감을 받아가지고 지금 약간 눈물이 그 정도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괴로운 거를 저도 알아서 음. 너무 공감감을 알아차렸어요. 네, 잘 저 알아차림했어요. 방금 너무 너무 슬퍼지는 걸 슬펐어요. 그 얘기 알아차림했어요. 들었을 때. 네. 잘 저도 알아차림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한 분 계셨구만. 그렇게 알아차림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보석을 발견했으니까 기쁜 거죠. 네. 네. 내용에 알아차림한 내용에 절대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저 너무도 지금 방금도 하나 알아차림 했는데, 네. 어? 너 너무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감정을 판단하는 저를 발견하는 걸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이 아,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핵심이에요. 알아차림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핵심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 알통 근육을 만들려면은 이 반복 올렸다 내렸다 이 반복이 중요하죠? 이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올렸으면 내려야 되고 내렸으면 올려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미친 짓 아니야? 내릴 거 뭐하러 올리고 올릴 거 뭐하러 내려. 이렇게 판단이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속절없는 짓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근육이 생긴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못 들었던 물건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윤택해지는 겁니다. 왜? 못 들은 걸 드는 상태가 됐잖아요. 10걸음밖에 못 가는 거를 20걸음 가게, 100걸음 가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내 삶이 훨씬 다이나믹해지고 풍요로워지죠.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행복해진 거예요. 풍요로워지고 영역이 넓어진 거잖아요. 내가 정보를 많이 알아서 그런 거예요? 내 근육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변화가 왔기 때문에 비로소 내 삶은 그 근육의 변화만큼 변화가 된 거예요. 근육을 만들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네. 습관 바꾸는 거잖아요. 반복 바꾸는 거. 그래서 도반이 필요한 것이고, 혼자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이 필요한 것이고,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저 오늘 있었던 거 하나 더 얘기해 주나요? 네. 오늘, 오늘도 뭔가 요즘 좀 지겹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음, 오늘도 일을 하다가 또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스님이 공간을 그냥 바꿔보라고, 이동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집 근처에 좀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던 공원으로 음, 점심시간에 나갔어요. 네. 저희 지난번에 수업했었던 뭐 이렇게 나무가 있네 이렇게 뭐 애기처럼 이렇게 느껴보는 것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말로는 못했는데 음, 이제 걸어가면서 이미 공원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게 음,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여기는 완전 가을이네. 뭐 그런 것들이 지난 수업 때는 억지로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고 잘 안 됐는데 진짜 그런 공원에 가가지고 제가 까치를 좋아하는데 막 까치를 막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게 자연스럽게 되고 어, 그런 제 모습이 이런 게 되게 아무런 뭔가 가감 없는 아이같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하셨던 건가라는 음,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걸 알아차림한 거죠. 네. 네, 여러분들이 벌써 규칙을 자꾸 어기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지금 일기반도 정확하게 끝은 알아차림을 합니다라고 끝내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 수업 시간만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항상 그러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음, 아주 철저하게 사고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네. 음. 그 부분이 지금 보미님이 경험하신 그 부분이 이제 순수의식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랬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철없는 아이 같은 아이처럼 저거 노란 잎이 정말 아름다네. 정말 기분 좋다. 뭐 이렇게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막 나 잡아봐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막 뛰어가고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음, 남들이 볼 때는 쟤 미쳤네 이렇게 볼 수 있거나 내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놓고 그렇게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는 마음이 어땠어요? 근데 진짜 마음이 정말 그 30분 정도 동안 되게 마음이 편안함을 알아차림했어요. 그렇죠. 그냥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네. 그 10분이든 20분이든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게 감노수, 옹달샘 같은 역할을 해서 직장 생활 뭐 5시간 동안의 괴로움도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20분이 5시간을 다 삭제시켜 주는 거예요. 또는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해야지. 그 몇 분이라도 몇십 분이라도 그 일을 하면 되죠. 음. 그렇죠? 네. 뭐 5시간 행복해 주기 위해서 5시간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공원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을 또 알아차림했어요. 네. 알아차림 잘했어요. 또 이제 그렇게 알아차림만 하면 되는 거죠? 그 고집하면 안 되지?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공원이 없어, 직장에.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하나 또 맹점이야. 뭐 이렇게 괴로워. 근데 그런 생각이 목표가 들었더라도 그냥 알아차림만 하고, 그거하고 이제 분리가 자꾸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원이 근처에 없어. 그러면 괴로운 마음은 안 생기겠죠. 또는 생기더라도 네. 아주 적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공원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욕구는 일어났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일을 할 것 같아?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도 없으면요? 남아 있어. 그 네. 욕구가. 그럼 내가 네. 무슨 행을 할 것 같아요? 무슨 대책을 세울 것 같아? 그 뭔가 약간 감정적으로라도 그런 욕구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방법이 구체적으로 뭘 할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공원을 가줄 수는 없어. 내 직장 옆으로. 그러면 네. 그럼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 상상, 것 같냐고요? 예. 그럼 뭐 주말에 가야죠. 어떻게 음, 할까요? 어떻게 음,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 전 상상으로 해결할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해봐. 또 다른 사람은. 어, 공원에 가서 뭐를 했죠? 뭘 느꼈죠? 핵심이 뭐였죠? 즐거움? 즐거움. 또. 그 즐거움의 구체적인 게 뭐였죠? 편안함, 편안함. 그게 그 편안하게 해줬던 그 원인이 뭐야? 구체적으로. 자연, 자연. 음. 자연. 자연.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간다? 가는 게 물리적으로 좀 힘들어.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저희 그 수행하는 것처럼 그냥 생각으로? 생각으로.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또 물리적으로 또 있어. 물리적으로요? 음. 공원에 가면 뭐가 있죠? 뭐가 제일 많고 뭐 때문에 좋은 거죠? 나무? 즐기. 그렇지, 나무? 나무. 자, 여기까지 힌트야.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화분을 키운다? 그렇지. 와, 기쁨을 와, 알아차린다. 대박! 음. 자, 다 해결되죠? 내가 목표가, 사무실에 화분을 내가 키우면 기준이 쓰든, 무슨 판단이 쓰든, 목표가 쓰든, 그렇게 쓰는 건 자연스러운 거에 생각은 하니까, 네. 알아차림만 해서 자꾸 내가 일으킨 생각과 자꾸 분리되는 연습, 근육만 만들어 놓으면, 그런 목표대로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음, 고통이 별로, 그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한 고통이 별로 없으니까, 대책이 이렇게 보이잖아. 음, 공원에 갔을 때 그 나무하고의 그 교류가 좋았어. 그럼 나무 하나 사오면 되지?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했던데, 상상으로 이제 초월 명상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초월 명상도 하고, 대체도 하고, 앞에 화분도 보면서 하면 더 좋잖아. 더 어, 확실하죠. 그게 그거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다음 직장은 공원이 있는 데를 꼭 가고 싶다라고 딱 이렇게 판단이 들었어. 근데 그걸 알아차림만 하는 힘을 길렀어. 그러면 그때, 어,
그런 공원인대로 직장으로 가야 되겠다 판단하는 순간 족쇄가 걸려요. 딱 걸려진 거야. 근데 알아차림을 하니까 풀려요. 족쇄가 풀렸어. 음.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자유로워지니까 내 판단이나 행동도 자유로워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어떻게 뭐 화분하고 어떻게 공원하고 같아집니까? 그거는 족쇄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 음. 그, 근데 이미 족쇄가 풀려진 상태면은 얼마든지 공원을 만들 수가 있고 공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 시냇물 소리가 나는 있는 데가 좋은데? 근데 물리적으로 그럴 수는 없어. 그럼 시냇물 소리 내가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맞아요. 만들면 되죠? 어떻게 뭐 음악적으로 시냇물 소리를 따라 해보면 되죠. 아니면 그렇죠. 시냇물 나오게 흉내를 하는 내서 거를 뭐 이렇게 틀어도 되고 또. 틀어도 되고, 음. 아니면 뭐 시냇물 소리를 듣고 어떻게든 그걸 연마해서 입으로 손대로 낼 수 있도록. 그래, 이번에 좋아. 그것도 방법이야. 네, 그래. 또, 그보다 더 변기물 내리는 소리를 시냇물 소리라고 생각한다. 생각을 그렇게 한다. 그것도 뭐 다 방법이야.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 사무실에서 컵에다가 물을 따라요. 그렇지. 와, 대박. 야, 그렇지, 와, 그렇지. 와, 그 역시 나중에 사업 한번, 맞겠어요. 그러면 고민이다. 뇌는 나중에 거의 사업 한번 90% 하겠어. 이상 그걸 시냇물 소리가 똑같이 느껴요. 아, 뇌, 와, 창의적이시. 예, 창의적이시. 가소성 특징 때문에 그래요. 뇌는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최면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뇌가. 시냇물 물이 또르륵 굴러가는 소리, 그걸 똑같이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컵을 따를 때. 이왕이면 물을 따를 때 그렇게 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욕심이랑 판단이랑 네. 그 족쇄가 딱 풀려진 사람들의 그 자유로움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미님이 그렇게 지금 벌써 아이디어를 내고 있잖아. 그거. 다른 사람이 지금 깜짝 스님이 놀랐어요. 낸 문제 중에 두 문제 정확하게 답을 맞췄잖아. 그럼 본인이 제일 그런 창의적.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굴 부러워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를 자기를 부러워하고. 부러워하고 있다. 아, 자기를 부러워. 청상천하 이화독존이신데. 음. 그 이제 자기 확신, 자기 믿는 마음이 지금 잘 안 생겨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성장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음, 엄마로부터 피드백이 정확히 오질 않아서. 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믿어. 트라우마 현상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훈련해서 자꾸 믿는 연습을 하면 돼요. 인정받아서. 벌써 스님이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답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족쇄에 풀렸을 때 일어나는 사고를 유추해보라 그랬는데 본인이 유추해냈다고. 음. 그러면 족쇄가 풀린 사람, 그 부러워하는 사람이 본인이 이미 된 거를 증명한 거거든. 그러면 지금 세 번 외칩니다. 자, 준비. 뭐라고 외칠까? 응? 족쇄가 풀렸다. 족쇄가 음, 풀렸다. 자, 자, 이렇게 박수 치면서 나는, 나는 음, 뭐라고 하면 돼? 외치면 돼. 나는 족쇄가 풀렸다. 그렇지, 또 세 번 하라고, 세 번. 나는 족쇄가 풀렸다. 풀렸다. 음, 족쇄가 잠깐만. 풀렸다. 나는 나는 족쇄가 족쇄가 풀렸다. 족쇄가 족쇄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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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족쇄가 나는 족쇄가 풀렸다. 풀렸다. 나는 자, 족쇄가 이제 다음은 풀렸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해 어? 주시면서, 보미님은 족쇄가 풀렸다. 시작. 보미님은 보미님은 족쇄가 족쇄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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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미님은 보미님은 족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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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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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미님은 보미님은 족쇄가 족쇄가 풀렸다. 풀렸다. 와, 그래서 와, 엄청 3번씩 부럽다. 들어주는 거지. 엄청 부럽다. 부럽다. 엄청 엄청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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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엄청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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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부러워요. 진짜 좋아요. 어떻게 한 거임? 너무 신기해. 아, 저 이거 부러워요. 100번 해도 100번 웃겨요. 진짜 어떡해. 자, 보미님 알아차림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매번 하는 건데도 이렇게 박수치고 막 이렇게 소리 크게 하는 게 네, 이 신체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걸 행위를 할 때부터 뭔가
약간 여기가 좀 계속 그 직전에 부정적인 감정이 음, 있어가지고 가슴이 꽉 막혔다면 네. 이걸 뭐 할 때 이 힘으로 이게 이렇게 뭔가 밀려 나오는 느낌을 그렇지, 그렇지. 네. 알아차렸어요. 잘 알아차림했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이 바뀌는 겁니다. 음. 어, 거짓이 사실로 바뀌는 겁니다. 어, 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들 막 부럽다고 얘기하고 막 멋있다고 얘기하면 다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칭찬에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가끔 제가 그냥 친구 기분 좋게 하려고 막, 오늘도 그냥 그런 적 있어요. 음, 그 술자리에서 어떤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귄 썰을 푸는데 근데 그 여자친구가 예전에 자기랑 사귀기 전에 좋아했던 남자가 있던 걸 모르고 사귄 거예요. 음, 근데 그 좋아했던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술자리에서 우연찮게 알게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되게 좀, 시- 좀 서운해하고 좀 침울해 하더라고요. 음. 술자리 내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네 하고는 뭐 그 뒤에 좀 얘기 좀 하다가 우리 노래 좀 불러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네. 그 노래 부르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군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아니, 그러니까, 미안해되는 것 좀 그렇겠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군요. 기분이 나빴죠. 예. 네. 자기 감정부터, 항상 감정부터 먼저 헤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 아 기분이 나빴죠. 네. 서운했고, 서운했고. 네. 그러니까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감정부터 나를 먼저 감정을 직시하는 연습을 해야 돼. 남자는 특히 그게 잘 안 됩니다. 음. 네. 감정을 보는 연습이 안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부터 충분히 직면해주고 인정해주는 일부터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빨리 생각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 정도면 내가 내 감정 충분히 인정해준 거야 하면 좀 더 해줘. 응? 음.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스님이 하라는 만큼은 해서 이렇게 음. 판단이 들어도 또 한 번 더 해줘. 기분이 나빴고 서운했고 그리고 좀 음, 침울하기도 했고요. 음, 그리고 또 어, 나는 이런 위로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자괴감까지 들었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기분이 엄청 아, 나쁜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바꿔나가냐면 나 기분 나빴어. 나 기분 나 시작. 기분 나빴어. 나 그렇지. 기분 시작. 나빴어. 나 나 기분 기분 나빴어. 나빴어. 아, 엄, 엉덩이 빨개진 것 같아요. 음. 계속 아, 엄청 기분 나빴어 이렇게. 엄청 기분 음, 나빴어. 음. 엄청 기분 나빴어. 네, 진짜 잘했어요. 욕 네. 나올 것 같은데요. 직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말을 자꾸 하냐면은 직면하지 않으려고 뇌를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생각한다는 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기분 나빠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생각을 일어나기 전에 감정으로 직접 들어가게 유도를 하는데도 이게 직면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습관이. 맞아요. 음, 맞습니다. 그렇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네. 신나게 시작. 나 엄청 기분 나빴어. 그렇지. 나 기분 나빴어. 나 기분 나빴어. 나 기분, 진짜 기분 나빴어. 나 기분 그렇지, 나빠 그렇지. 죽는 줄 알았어. 그렇지, 나 그렇지. 오케이. 자괴감도 괴로웠어. 나 그랬어. 네. 힘들었어. 어. 나 그러면 이제 서운했어. 여러분들은 또 뭐라고 말해주면 될까요? 나빴구나? 그렇지. 유빈이 엄청 기분 나빴겠다. 유빈이 엄청 기분 나쁘겠다. 시작. 유빈이 유빈이 엄청 기분 기분 나빴겠다. 나빴겠다. 유빈이 유빈이 엄청 기분 엄청 기분 나빴겠다. 나빴겠다. 유빈이 유빈이 엄청 엄청 기분 기분 나빴겠다. 나빴겠다. 띠뽕. 네, 잘했어요. 자, 이제 유빈님 뭘 알아차림했나요?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일단 기분이 되게 좋다는 걸 알아차렸고요. 네. 무슨 감정인지 표현을 못 하겠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은 약간 놀림 당하는 기분이 드는 그래,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걸 알아차렸어요. 네. 어떤 감정이든 알아차림한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그게 그 자체가 좋은 거니까 중요한 네. 거예요. 네.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놀림당했다는 생각도 이제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반복적으로 하면 됩니다. 네, 여진님. 약간 제가 이런 상황이 없었어서 제 네, 인생에서 이런 상황은 별로 없었거든요. 제 감정을 인정받는 상황이 그렇지. 예. 별로 없었어서 되게 불쾌해요, 지금. 그래서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네, 여진님. 네, 저도 알아차림 했는데요. 네, 그 아까 보미 언니가 스님이 낸 문제 두 개를 맞힌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보미 언니한테 질투가 났음을 알아차렸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아르타님 똑같이 했습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는 그 네. 자부심의 세계관 속에 있었는데 오늘 그 음, 세계관이 무너져가지고 어머. 네. 시무룩함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네, 잘. 중요한 아, 거는 오늘 기분 좋아요. 저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꺼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여러분 엄마 품에 있을 때부터 그런 환경이 보장됐어야 돼요. 내가 어떤 형태든 내가 뭐 아주 치사한 치사한 나의 인정하기 싫은 그런 치부도 이렇게 다 드러낼 아, 수 있는 자신 있게.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아르타님 했습니다. 음. 그 환경이 너무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연습이 돼야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당당해져요.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당당해진다고. 내가 실수를 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죠. 사과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사과할 때는 그 사과가 어떻게 되죠? 비굴해지죠. 진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과를 꽈서 하죠. 그건 내가 내 잘못을 정확하게 다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는 내 자신감이 높을 때 그럽니까? 낮을 때 그럽니까? 자존감이. 낮을 아, 때. 그때 그래요. 낮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기예요. 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색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뇌에 새로운 뉴런이 생겨요. 이 어색함을 견디고 해야, 역행수행을 해야. 자, 김주영님은 요즘 뭐 마음에 좀 남아있는 거라든가 불편하다든가 좀 해결하고 싶은 거라든가 뭐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불교 동아리 운영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이고요. 음, 근데 방향성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했던 거가 제일 해결이 됐던 게 네, 스님께서 그 족쇄를 풀면은 그 기준을 풀면은 다 해결된다. 너 마음이 편하지 않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달리 해볼 것 같고 너무 거기에 너무 집착을 했던 거가 사실이라는 걸 이제 인지를 했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미님께서 어쨌든 그 환경을 내가 만들면 된다라고 했던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저도 이렇게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컨텐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술 마시는 모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그냥 이런 활동, 그 고민 상담하는 활동에만 집착을 했다 보니까 네, 그런 다른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살짝 반감을 일으켰다는 거를 인지를 했고 네. 그 이제 인지했다는 말보다는 알아차림했다. 알아차림했고 네네. 어쨌든 그런 거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힘 줘서 반대로 역행수행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역행수행을 이제 실천을 하면서 또 알아차림을 계속 하세요. 네. 그래서 야, 내가 기준을 내려놨다고 하는데 정말 몇 프로 내려놨는지 또 확인을 해보는 거지. 야, 이거 좀 한 80%밖에 안 내놨는데 그럼 20%더 내려놔야지 하고 또 이렇게 해보다가 야, 이건 한 5%밖에 또 뭐 안 내려놨네. 그럼 또 나머지 또 내려놓고 이렇게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저 개인적인 거는 이제 제가 명상음악을 이렇게 만들면서 불교를 이제 문화적으로 포교하고 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음악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명상음악을 만들었거든요. 한 20여 년 전에. 그러면서 해보니까는 이게
생각보다 잘 퍼지질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호응이 많이 되질 않아요. 인정을 못 받았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게 많은 대중들이 불교를 친근하게 문화 속으로 흐르게 하는 게 내 목적이었는데 그게 명상에 관심 있는 부분만 사람만 또는 그것도 명상의 수준이 좀 높은 사람만 제 명상 음악을 좋아해요. 일부만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나도 스님은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계율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나도 막혀 있었던 거죠. 그게 기준에 이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을 알아차림을 하고 그러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준 높은 명상음악만 고집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가요 같은 거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가사를 좀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명상의 기법을 넣고 그게 내 기준을 내려놓는다고 실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또 그것도 또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더 노래 장르나 이런 것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또 내가 얼만큼 내려놨나 또 내려놨나 계속 내려놓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로트 뽕짝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다 그것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내 기준이 지금 몇 프로 100%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내려놨지 않았구나 이게 확인하면서 더 노력하고 이렇게 시도를 해온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무너져. 무아 수행이라는 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뭐 내가 어딨냐 뭐 오온이 부대 있고 어쩌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되는 게 무아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무너지는 게 뭐예요? 나의 기준이 무너져야지. 내 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뭐가 무너져요? 아무것도 안 무너져요. 내가 동아리를 이렇게 만드는 목적이 원래 있는데 그거 내 기준이야. 그거 내려놓고 대중들이 그걸 원해. 뭐 그래요. 일단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는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게 다수를 피해를 주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네. 개인적으로 그건 개인적으로 하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좀 그 행복을 느끼고 싶다는데 느껴보자는 거지. 그래서 급한 게 대중은 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게 보여요. 내가 당장 급한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설사 마려운데 뭐만 보여요? 뭐만 찾지? 화장실. 화장실이. 만 찾아요. 그게 휴지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일단 변기만 찾아.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이 똥이라는 것은 설사가 마렵다는 건 네가 장 트러블이라는 거고 그럴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설명이 이게 뭐가 필요하고 들어와요 그게? 얼른 해결해야죠. 그렇지. 급한 것부터 일단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쫙 해결을 하고 막 그때 뭐가 보여? 야 여기 화장지 어디 있지? 이게 보이는 거야 그때. 아, 그 급한 사람이 그 다른 게 보인다고요. 그때 보인다고요. 이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변기만 찾아온 거예요. 이걸 대기설법이라고 그래요. 대기설법. 그랬을 때 눈이 뜨였을 때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안목에 틈이 조금 생겼을 때 거기다가 그 틈을 삐지고 들어가야지 틈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손끝으로 손톱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틈이 벌어지냐고. 어, 이미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보여 다른 게 이것보다 이것도 좋은데 이제 급한 거 해결됐으니까 스님들하고 뭐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뭐 대화도 이런 거 그것도 한번 그때 이제 회장 말이 들어와 그때 그러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기준을 계속 100% 무너뜨리는 이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나는 무슨 수행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무화수행? 그렇지. 대승보살의 핵심이라는 그 무아라는 거를 수행하는 거예요. 무아라는 거는 이렇게 체험되고 이렇게 수행하는 거지. 금강경 100번 외워보세요.
무화되나. 나 금강경 애우는 사람이야 라는 유화가 생기지. 그리고 금강경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아는 체 하면 승질이 팍 나죠. 내가 금강경을 거꾸로도 애우는 사람인데 내 앞에서 금강경이 어쩌라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공을 터득한 사람이고 유식을 뭐 중간 사상을 다 꿰는 사람이야. 나 거기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야. 중간이 무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만들어진 사상인데 견고한 유아를 만들었잖아. 무화라는 견고한 유아를 만들었잖아. 그게 학문이 갖는 필연적인 오류입니다. 그게 학문적 사고 방식이 만드는 필연적인 그게 패러독스예요. 우리 불교가 그렇게 그쪽만 너무 발전한 게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현우가 어떻게 동아리를 할까라는 이제 그런 회의를 했어. 우리가 그랬을 때 무슨 아이디어가 주로 나왔을까? 그 학생들이 가장 근지러워하는 것, 가장 필요한 게 뭐냐부터 헤아려라. 그래서 그것을 해줘라. 그래서 노래방 설치하고 노래방 하는 거, 뭐 아이디어들이 막 나왔어. 회식하고 뭐 밥 먹고 이런 거. 내가 내 확신이 없을 때 외부의 바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내 확신, 내 믿음이 강했을 때는 외부의 태풍이 와도 파도가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내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근육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쓰나미가 오면은 서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파도는 높을수록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되는 거고, 내가 내 중심이 잡히는 힘이, 근육이 생겨지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구심력이라 그래? 구심력이 없을 때는 원심력이 작용되는 건 다 장애예요. 다 두려움이야. 바다가 고여야 되는데 왜 파도를 치지? 이런 괴로운 마음입니다. 계속 부딪히기만 해요. 부처님은 중생에게 그런 삶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부딪히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조건에 관계없이 어느 상황에도 내가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라는 게 또 태동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조금 11시가 넘었네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뭐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있으면은 또 좀 미진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서운하겠지만. 저 스님의 설사 법문이 너무나 큰 인상으로 다가와서 네. 상대를 대할 때에도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설사의 상태일까 그런 아주 좋아요. 아주 아, 저 네. 설사 저도 법문이 그렇게 뭔가 생각해요. 있는 줄 알았어요. 설사보면 너무 인상 아주 깊어가지고 상대에 어떤 직설적이죠. 설사가 있는가, 네. 어떤 설사를 해결해 줘야 될까. 그리고 그렇죠. 저 또한 그거를 저한테 적용했을 때도 그렇죠. 나도 이 진짜 설사 말이었던 상황이 그렇죠. 내가 굉장히 제일 많았고 지금 그걸 또 어, 알아차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뭔가 이렇게 할 때 나는 또 지금 어떤 설사가 마려운 상태일까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설사로, 설사로. 네. 근데 설사로. 너무 좀 인상 깊어가지고 네. 그거를 좀 많이 적용해 봐야겠다. 남한테도 특히 나한테도.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아이들 동아리 차릴 때 말씀해 주신 거 음, 그렇게 상대가 원하는 거를 일단 풀어줘야 뭔가 비집고 갈 수 있다. 네.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네, 사람을 만나서 대할 때, 아, 그런 요령을 틈틈이 뭔가 알아차려야겠다. 막 지금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제 욕구가 먼저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 사람이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뭘 원하고, 그리고 또 나는 뭐 어떤 설사가 또 마른 상태고, 그럼요. 그 말씀을 예, 듣고 나서 아, 좀 그걸 적용하면 너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맞아요. 네, 아주 훌륭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100%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100% 장담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성공해요. 실패라는 사전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실패라는 용어가 자체가 없어진다고. 무조건 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비즈니스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쁜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렸어요.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 사람, 지금 설사 상태가 적어야 딱 보이거든요. 그럼 그것부터 빨리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즈니스끼리 만났어. 세일즈맨끼리 만났어. 그러면 뭘 팔겠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제일 급한 게 팔겠다라는 거잖아. 그 급한 거, 뭐 사줄 거 같이 그런 그 마음을 다 해소해 시켜줘.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상대가 이미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서로 공격하려고 무기를 내세웠는데 이게 해제가 됐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이게 비즈니스에서는 아주 철칙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도 비즈니스로 갔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진짜 다급한 게 설사 상태가 뭐지 했을 때 나를 어떻게든지 저 사람한테 어필해야 되겠다는 이 강박관념에 지금 붙들려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무의식에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상대가. 느껴지죠. 요즘입니다. 느껴져요. 무조건 느껴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칼을 지금 댔네, 가죽이 향했네. 그러면 그 사람이 방어 기제가 그 방패부터 딱 설정을 해요. 방패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뚫을 거야, 그거. 그 사람이 무장 해제가 돼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방패를 든 이유는 방어 기제를 드는 1차 원인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나한테. 내가 이미 먼저 칼끝을 그를 향했잖아요. 나를 저 사람에게 어필해야 되겠다는 칼끝을 향했잖아요. 그 무기부터 자꾸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방어 기제가 방어할 필요가 없잖아. 이 원리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게 보험회사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뭐 나카마라고 이제 일본 말인데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모를 텐데 이렇게 007 백 같은 데다가 뭐를 뭐 잔뜩 이렇게 뭐 남자들이 관심 있을 만한 거를 잔뜩 집어넣는 뭐 카메라도 비싼 거 같은 거 뭐 막 이런 게 지금 이거 안에 여기 요즘 돈으로 할게. 요즘 돈 한 1,000만 원 정도 들은 거야, 이게. 지금 상품이. 그러면서 살짝 보여줘. 딱 보니까, 뭐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야, 저거 카메라 얼마고, 뭐, 기준품 얼마고, 이렇게 한 1,000만 원 나오겠는데, 이렇게 판단이 들게 또 만들어요. 그래 놓고, 이제 보통 이제 회사 사무실에 가서 그런 사기를 치는데, 그래 놓고 이거 사라, 팔아,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거 회사 월급쟁이가 얼마나 된다고, 이거지 말고, 10,000원짜리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 좋아. 요거나 사고 막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갑자기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그쪽 얘기를 자꾸 이렇게 여기서 꺼내게 해. 그러면 그 능력 월급쟁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보지나 말라고 능력 안 된다고 나는 그거 팔 생각도 없고 이렇게 안 판대요. 그런데 거기서 걸려 들어가요. 회계 담당 뭐 이런 사람들이 공금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건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공무라는 사람들이. 타겟이 그쪽이에요. 그러면 그게 딱 걸려들면은 그걸 사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거 사라 팔아 이렇게 안 해요. 안 판다 그래. 그리고 능력이 뭐 월급쟁이 이런 거 볼 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딱 해버려. 그게 바로 이런 심리 구조예요. 그래서 넘어가요. 나는 그걸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야, 저걸 넘어갈까? 근데 결국 넘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인가를 내고 그 007 가방을 샀어. 그리고 아이 나가면 문에 나가면서까지도 뭐라 그러냐면 나 바로 요 앞에서 담배 필 테니까 마음 바뀌면 나와서 빨리 얘기해요 이렇게. 아 그거 못 사. 그거 사겠어 이러면서 계속 나 요 앞에 담배 피고 있을 테니까 마음 바뀌어 빨리 나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 지불하고 샀어. 그래 놓고 이제 그걸 딱 열어봐서 실질적으로 다 꺼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값어치 있는 물건들이 아니야.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20만 원이나 될까? 그거 팔면은? 그래서, 아차! 하고 닫고 나가보니까 없어, 그 사람은 이미. 그게 한 5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걸려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내가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심리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타고났겠지만은, 그래서 사기치는 대로 써먹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잘해서 마음의 심리의 구조를 나의 마음의 작용을 잘 알면 남의 마음의 작용도 잘 알아요. 그렇게 되면 좋은 쪽으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꼭 내가 희생하고 무슨 보시하고 봉사하고 꼭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깨달음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면 그냥 그 사람이 사는 모든 그냥 일상적인 행위가 다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말도 그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보살행이에요, 그게. 꼭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런 희생을 하는 삶만이 숭고한 게 아니에요. 마더 테레사가 그랬대잖아요. 죽기 전에 그 기도문에서 하느님 나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그랬대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다 희생하고 모든 사람의 마더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자기 두려움 하나 해결 못하고 죽은 거 아니에요. 비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김주영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첫 수업 들어왔는데 네. 느낌이나 알아차림한 거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일단, 길게 했습니다. 우선은 너무 처음 이렇게 줌 수업 했는데 되게 좋았던 경험이라는 걸 알아차림을 했고, 네. 그리고 제가 고민 상담하고 이런 활동들을 왜 이제 하려고 했냐면은 당연히 그 의도는 어부님들이 편안하고 좋은 삶을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아직까지 지금 불교에 대한 그런 생활 없이 제가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제 이기심이라는 거를 어, 알아차림을 했고 어이구, 네. 그래서 이제 또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네, 잘 알아차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잘 알았죠. 아주 중요한 걸 알아차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우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를 위한 거거든요. 법우들이 맞습니다. 아, 행복하면 내가 진짜, 행복하잖아. 네. 저도 방금 주영님 말을 듣고 알아차린 게 있는데요. 나중에 결혼하면은 가훈 같은 거를 수신제가 취급 pension으로 바꿔야 될까 봐요. 네, 그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일단은, 저가 이기적이라서 저는 오히려 생각했던 게, 제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다 보면, 그거는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고 마음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그런 가시관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제가 행복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제가
행복한 행위를 하고 제가 행복한 말들을 했을 때 그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래, 네, 훌륭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희. 거라는 똑같은 사실을. 심리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나는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행복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되게 다 이제 속임 쓰고 착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꼰대라는 그 용어가 생겼고 네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네, 그래요. 인간 군상이 만들어졌구나라고 또 네. 생각도 해봤고요. 음. 우리 이제 스님들이 매번 예불하고 할 때마다 이제 축원을 하고 서원을 하는 것 중에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마음을 내어지어다. 그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느 날 그게 너무도 가슴에 와닿아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좌우명처럼 설정을 했는데 뭘 설명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만 봐도 어떤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 있다가 내 모습만 봐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얼굴만 봐도 또는 내 음성만 좋은 법문, 뭐 깨달음 뭐 이런 거 전하지 않고 그냥 내 음성만 기침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그건 이제 정말로 제 좌우명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뭐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미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죠. 속임수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차림했다는 게 이게 정말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스님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심리를 알아차림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깨달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는, 스승은 귓구녕에다가 쳐 박아가지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외부에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깨닫게 유도만 해주는 스승이 좋은 스승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면 깨달음이라는 건 무조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체적으로. 그 나머지는 동기부여만 하거나 안내만 할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차림한 게 다 깨달음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예요. 그 깨달음은 여러분 거라고요. 저작권이 여러분한테 있다고. 소유권도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런 수행을 앞으로 계속 같이 해나가기로 해요. 자, 시간이 좀 오늘 많이 지났는데 어쨌든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헤어지기 싫은 이런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내일을 위해서 마치도록 아니야? 하겠습니다. 아니, 맞아요. 그 아니, 다음에 헤어지기 노래가 들렸어요. 싫다고. 헤어지기 싫다. 이런 거였어요. 그거였어요? 난 고개만 도는 것만 봐가지고 또 아니다 부정하는 줄 알았어요. 안 돼! 자, 안녕히 우리 못 주무세요. 헤어져. 안녕히 주무세요. 고생했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